자, 두 번째 미션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것은 이제 슬라름인데요. 햄스터 S 그리고 이렇게 생긴 활동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하면 햄스터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경계선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또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넘어갔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자,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이런 블록이 있는데, 누르면 이제 참이고 누르지 않으면 거짓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시키고요.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누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그 햄스터에는 바닥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있죠. 그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를 하면 이렇게 오른쪽 바닥 센서를 이용을 해서 검은색 선을 보면 이렇게 굵기가 좀 있잖아요. 그 왼쪽 테두리가 있고 오른쪽 테두리가 있는데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로 하면 오른쪽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검은 선의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쭉 오른쪽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겠죠. 뱅글뱅글 돌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경계선에 왔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경계선에 왔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게 누른다는 게 이제 한번 딱 클릭하듯이 누르는 게 아니고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제 요게 실행이 되겠죠. 요게 참이니까 이번에는 왼쪽 바닥 센서 여기 왼쪽 바닥 센서가 여기 있겠죠. 왼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그래서 요걸 수행을 하면 왼쪽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검은색 선의 왼쪽 테두리, 이게 왼쪽 테두리죠.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또 이쪽 경계선에 왔을 때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는데 이쪽 경계선에 왔을 때 또 이제 이번에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던 걸 이제 떼면 다시 이제 여기 거짓이 되니까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오른쪽 바닥 센서를 사용해서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왔을 때 또 경계선에서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으면 왼쪽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겠죠.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다가 요 경계선에서 다시 떼면 손을 떼면 이번에는 오른쪽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요걸 수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보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비슷하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미션 2번, 두 번째 미션을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재활용 쓰레기를 이제 분류하는 건데요. 자, 준비물은 햄스터 S, 그리고 이렇게 생긴 활동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퍼하고 집게랑 이렇게 생긴 컵, 그리고 햄스터 AI 카메라, 와이파이 동글,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이렇게 생긴 웹 카메라, USB 카메라죠. 이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교육용 도안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요 한 장만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집게 연결하는 건 여러 번 해봤을 테니까, 이제 금방 하시겠죠? 집게 이렇게 꽂아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햄스 카메라도 몇 번 해봤으니까 금방 하시겠죠? 집게 쪽에 바짝 붙여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완전히 꺾어서 끝까지 꺾어주시고 카메라를 위에다가 올리면 되겠죠? 삐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 그 교육 도안에서 여기 유리병 그림하고 신문지 그림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걸 손으로 이렇게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손으로 떼어내서 이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떼어져 있을 텐데 요걸 요 아랫부분, 요 막대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90도 정도로 꺾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컵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죠. 끼운다기보다는 그냥 얹으면 돼요. 얹어주시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뭐 유리병 그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문지 그림 하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활동지에 보시면 여기 점선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카메라 위치고요. 이 로봇이 이제 컵을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위치예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웹 카메라를 놓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USB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봤을 때 한 요 정도. 뭐, 이거 완전히 똑같이 나올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뭐, 잘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림이. 그렇게 높이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분류를 해야 되니까 유리병, 그리고 유리랑 그 다음에 신문지, 종이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티처얼 머신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장 기능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오프라인 티처얼 머신 영상 분류 이거 선택하시고요. 그럼 여기 블럭들이 추가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델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클래스 1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클래스 이름을 종이라고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여기 영상을 수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2를 클릭을 해서 클래스 이름을 유리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클릭해서 또 유리 요 그림에 대한 영상을 수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 학습하기. 학습이 쭉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모델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로 저장하기 해서 적당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 적용하기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블록이 표시가 되겠죠. 자, 고양이는 이제 거슬리니까 이렇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색깔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확장 기능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 여기 색깔 찾기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블록들이 이제 추가될 거고요. 자, 이제 블록들은 다 준비가 됐고요. 지금 카메라가 두 개잖아요. 햄스터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USB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두 개이기 때문에 중간에 카메라를 전원을 시켜야 되는데 카메라 다른 걸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비디오 감지를 클릭을 하면 여기 기본 카메라를 뭘로 정하기 이런 블록이 있죠. 요걸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그 블록이 실행이 될 때 카메라를 변경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할 카메라는 요 USB 카메라 하나랑 햄스터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여기 USB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기 그림을 분류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USB 카메라로 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카메라를 USB 카메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놓여진 컵을 집게로 닫고 집게로 닫으면 이렇게 닫히겠죠. 그 다음에 말판 앞으로 한 칸 이동하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쪽 한 칸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 컵이 딱 요 점선 동그라미 있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고요. 분류를 하고 분류 결과가 유리이면 유리가 아니면 뭐 그냥 끝나는 거고요. 유리면 이제 그 다음에 실행이 되겠죠. 근데 움직이는 때 요 햄스터 카메라를 이용해서 요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감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카메라를 햄스터 카메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유리로 분류가 됐으면 기본 카메라를 햄스터 카메라로 바꾸고요.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1초 기다리기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혹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까 봐 집어넣은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찾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다가 카메라로 이 부분이 카메라가 이제 뒤쪽을 보고 있죠. 뒤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이 이제 보이는데 만약에 빨간색이 안 보이면 빨간색 넓이는 0이겠죠. 0. 0인데 이 빨간색이 다 보이면 이제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서 넓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만보다 더 좀 큰 숫자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보다 크면 요 빨간색 요 뭐죠? 팔각형을 찾았다,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반복한다. 요게 발견이 될 때까지, 요게 확인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뭘?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자, 원래 햄스터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유리니까 유리병 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여기서 버리고 와야 되는데, 버리고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앞에서 그 슬라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림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쭉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빨간색이 발견될 때까지 그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 쭉 간다. 쭉 간다. 쭉 가다 보면 그럼 오른쪽 테두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선이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오른쪽을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너무 이제 뒤쪽으로 꺾여 있어가지고 얘가 따라가려고 했다가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오른쪽 테두리를 쭉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깝게 이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살짝 이렇게 극복해서 이걸 극복 지나쳐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가 여기가 발견이 되면 그래서 요 빨간색 영역의 넓이가 만보다 크면 여기서 반복이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정지를 하겠죠. 여기 정지를 하겠죠. 정지를 한 다음에는 뭘 하면 되죠? 집게를 열어서 컵을 놓고 그 다음에 그냥 회전을 하면 제자리에서 돌면 컵이 이제 부딪히니까 뒤로 한 5cm 정도 이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뭐 왼쪽으로 돌아도 되고 오른쪽으로 돌아도 되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도는데 거꾸로 돌려면 반대쪽으로 돌려면 180도를 돌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180도를 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전체 맵이 크기가 좀 작아서 여기 좀 가까워요 너무. 그래서 혹시 180도 돌았을 때 이걸 넘어가 버리면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조금 적게 돌았어요. 오른쪽으로 도는데 한 160도 정도 이 정도로 돌겠죠. 왜냐하면 이제 요 다음에 요걸 따라가기 위해서 왼쪽 테두리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왼쪽 테두리를 못 따라가겠죠. 그래서 한 160도 정도만 돌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그 빨간색 찾을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데 이번엔 왼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니까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가 그 빨간색을 발견이 되면 이렇게 만보다 크면 넓이가 만보다 크면 정지하고 끝난다.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유리를 분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버리고 회전하는 것까지 잘 돼요. 잘 되는데 이 부분을 실행할 때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그림을 해보면 여기도 빨간색 있잖아요. 요 빨간색을 발견해야 되는데 요 빨간색을 발견해 버리면 멈춰버리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요걸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요걸 두 번, 만보다 크다 요걸 발견하는 걸 뭐 두 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 조금 복잡할 거예요. 그냥 두 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면서 계속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려면 이제 시간을 계속 왼쪽을 따라가는데 이걸 지나칠 때까지는 이걸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 사용할 텐데 타이머를 초기화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0에서 시작해서 0초부터 이제 쭉 이제 타이머가 돌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이 정도 와서 한 5초 정도 뭐 시간은 바꾸셔도 되는데 대충 한 5초 정도 갈 때까지는 어, 그 뭐죠? 정지하지 않겠다. 요걸 발견해도 무시하겠다. 어, 그래서 타이머 값이 5보다 크고 그리고 빨간색 영역이 만보다 클 때까지 반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을 때는 이제 아직 5초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을 하겠죠? 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5초보다 작아서 그래서 계속 이제 왼쪽 바닥 센서로 왼쪽 테두리를 따라 쭉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5초가 되면 5초가 됐다. 5초가 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5초가 넘고 요거는 이제 참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이 많이 될 때까지 요까지 올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겠죠. 그러다가 요게 발견이 되면 이제 반복이 끝나고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요게 이제 전체 코드예요. 전체 코드.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유리로 분류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여기서 멈추는 정지하는 그런 게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따듬어 봅시다. 코드를.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타이머가 그래도 비슷하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블록 요걸 클릭을 하면 여기 블록 만들기가 있죠.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력값 추가하기 요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추가될 거고요. 그럼 그걸 이제 선택해서 요 이름을 요 안에 적혀 있는 글자를 방향이라고 바꾸고요. 요 앞에 있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요걸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요걸 휴지통처럼 생긴 아이콘을 이제 삭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여기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졌죠. 그다음에 요 뒤에다가 라벨 넣기 이제 텍스트 글자를 그냥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라벨 넣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여기 선택을 해서 여기 원래 적혀 있던 글자를 으로 따라가기 이렇게 변경을 하면 돼요. 그럼 방향으로 따라가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뭐뭐 정의하기 이런 게 생겼고요. 여기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 아까 여기 있던 부분을 요 부분을 여기 있죠? 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되겠죠? 타이머 초기화 똑같고 연속으로 색깔 시작하기 똑같고요. 그 다음 타이머 그리고 요 끝나 똑같고 요 부분만 다르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중지하기 정지하기 똑같고요. 요 가운데 부분만 다른데 일단은 요걸 두 가지로 다 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이거 왼쪽이니까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방향이라는 걸 넣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왼쪽이면 왼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바닥 센서 따라가기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타이머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어차피 이제 5초 정도 지날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빨간색을 안 찾아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통으로 타이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을 하나로 묶어서 함수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부분에 가서 아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전체 부분을 아까 앞에서 만든 이 함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으로 따라가기. 그 오른쪽이라는 글자가 이 방향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이라는 부분이 오른쪽이 왼쪽이 아니니까 이렇게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해서 이걸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왼쪽으로 따라가기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 함수를 호출하면 이 방향이 왼쪽이니까 왼쪽이 같으니까 이 왼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가 되겠죠. 이거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코드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제 여기 분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듯이 지금은 그냥 이제 지금 학습을 했으니까 잘 수행이 될 텐데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고 내일 다시 하려고 하면 모델이 이제 지금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요 분류를 못 하니까 이렇게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넣어서 이게 처음에 이제 수행이 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제 파일로 저장을 했죠, 모델을. 그 모델 파일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되겠죠.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요 작성한 코드를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행을 했을 때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블록을 우리가 직접 구현해 보는 건데요. 일단 준비물이 이제 이렇게 생긴 활동지 두 장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햄스터 S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블록을 사용을 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실험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이 중에서 여기 운전 배우기가 있죠. 요걸 운전 배우기 중에서 이제 1번, 운전 배우기 1번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햄스터 S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요 활동지 있죠? 이렇게 생긴 활동지 요 위에다가 햄스터 S를 이렇게 올려놓고 올려놓은 다음에 이것을 출발지의 방향을 맞춰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방향을 맞춰 올려놓고 올려놓은 다음에 이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얘가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면서 뭘 하냐면 그냥 움직이는 걸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잘 조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바닥 센서값, 왼쪽 바닥 센서값하고 그리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한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걸 열심히 관찰을 해서 그대로 흉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바닥 센서 값하고 그 다음에 바퀴 양쪽 두 개의 바퀴 속도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집을 하고요. 그러면 얘가 가사가 여기 만나면 자동으로 멈춰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알아서 멈추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위에다 올려놓고요.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도록 놓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쭉 돌면서 바닥 센서값, 왼쪽 바닥 센서값하고 바퀴 속도, 왼쪽 오른쪽 바퀴 속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 와서 멈추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멈추는데 그때 이동하는 동안 바닥 센서 값하고 바퀴 속도 값을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다 수집이 됐다. 그럼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바퀴 속도, 가로축이 왼쪽 바닥 센서 값, 세로축이 왼쪽 바퀴 속도인 그런 차트하고 이번에 똑같이 이제 가로축은 왼쪽 바닥 센서인데 이번에는 세로축이 오른쪽 바퀴 속도인 차트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점들이 수집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대충 이런 경향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관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요런 점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을 찾을 거고요. 또 요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 하나를 찾을 거예요.
잘 표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직선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가장 가깝게 되도록 이렇게 직선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그 직선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직선, 요 가로축인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세로축인 왼쪽 밖의 속도 간의 그 관계,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 요 수식이 요 직선에 대한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바퀴 속도도 마찬가지로 왼쪽 바닥 센서하고 그 다음 오른쪽 바퀴 속도 간의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구해졌다. 자, 그렇게 이제 구한 거죠. 두 개의 직선을.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찾은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왼쪽 바닥 센서 값이 얼마일 때 왼쪽 바퀴 속도는 이렇게 계산돼서 얼마가 된다. 그리고 왼쪽 바닥 센서가 얼마일 때 지금 현재 측정된 그때 오른쪽 바퀴 속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오른쪽 바퀴 속도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규칙. 그게 규칙이죠. 그 규칙을 이제 실제로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블럭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그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똑같아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이제 요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요 앞에서 자, 조심해야 되는 건 규칙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걸 클릭하고 나면 이게 다 사라지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규칙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기 적혀 있는 요 숫자 0.4919, 5.3659, 마이너스 0.4919, 54.6341, 요 숫자 4개를 따로 연필로 적어 놓으세요. 다른 데다가.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구한 수식 이렇게 숫자가 4개가 있잖아요. 자, 요걸 그대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4919 곱하기 왼쪽 바닥 센서 더하기 5.3659 그 다음에 마이너스 0.4919 곱하기 왼쪽 바닥 센서 더하기 54.6341 똑같죠? 그게 요거는 왼쪽 바퀴 속도라 그랬으니까 여기 왼쪽 바퀴 속도 부분에다 넣고 요거는 오른쪽 바퀴 속도라 그랬으니까 요걸 오른쪽 바퀴 속도 부분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돌면 현재 왼쪽 바닥 센서 값에 따라서 왼쪽 바퀴 속도랑 오른쪽 바퀴 속도가 계산이 돼서 적용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움직일 거고 또 조금 움직인 다음에 또 그때 왼쪽 바닥 센서 값 왼쪽 바닥 센서 값을 가지고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를 계산해서 또 조금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이렇게 블록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여기 요 두 개 있죠. 위에 거 두 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요 블록 두 개인데 실제로 우리가 요 값을 노트에다가 적어 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이죠? 숫자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요 블록을 이용해서 요 숫자 대신에 숫자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 대신에 요 블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까는 여기다 0.4919라는 숫자를 우리가 직접 입력을 했는데 요 블록을 그냥 넣고 요 0.4919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우리가 앞에서는 5.3659라는 숫자를 직접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블럭을 넣고 5.3659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왼쪽 바퀴에 대한 게 두 개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오른쪽 바퀴에 대한 블록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마이너스 0.4919 그 다음에 54.6341을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죠. 직접 입력하지 않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 바퀴 속도 여기 오른쪽 바퀴 속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블록을 이용해서 입력을 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 방법은 요 블록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 블록 어디 있냐면 앞에서 다시 가보면 요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두 개가 있죠? 요 두 개가 그 블록이에요. 자, 요 블록은 어떤 거냐? 자, 요 블록은 여기 왼쪽 바닥 센서 값을 넣으면 왼쪽 바닥 센서 요 값에 대한 왼쪽 바퀴의 속도. 다시 말해서 요 블록은 요 블록 전체를 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수식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미리 구현해 놓은 블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왼쪽 바닥 센서만 입력을 하면 왼쪽 바닥 센서를 넣으라고 돼 있으니까 왼쪽 바닥 센서 얼마에 대한 왼쪽 바퀴의 속도, 왼쪽 바닥 센서 값 얼마에 대한 오른쪽 바퀴의 속도. 그래서 현재 왼쪽 바닥 센서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왼쪽 바퀴 속도, 이게 오른쪽 바퀴 속도죠. 그래서 그걸 마찬가지로 왼쪽 바퀴 속도를 여기다 넣고 오른쪽 바퀴 속도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돌리면 되겠죠. 첫 번째 방법으로 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해도 되고 세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어느 쪽으로 하셔도 똑같아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선 첫 번째 방법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게 너무 길쭉하니까 조금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변수를 두 개를 추가를 했어요. 왼쪽 바퀴 속도라는 변수, 오른쪽 바퀴 속도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왼쪽 바퀴 속도니까 왼쪽 바퀴 속도 값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른쪽 바퀴 속도니까 그걸 그대로 오른쪽 바퀴 속도 값을 이렇게 정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너무 기초하지 않게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자, 요걸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트랙. 우리가 앞에서 그 데이터 수집할 때 사용한 트랙하고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던 것도 잘 따라가느냐 그걸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요 숫자는 여러분 한 명 한 명마다 다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을 각자 했을 테니까 숫자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자기의 숫자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자를 여기 햄스터를 올려놓고 실행을 했을 때 이걸 트랙을 잘 따라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실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뭐죠? 쓰레기 분류하는 전체 코드에다 적용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의 의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뭘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일단은 우리가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일단 관찰을 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 거죠. 여기서 입력 데이터는 뭐죠? 센서 값, 바닥 센서 값, 왼쪽 바닥 센서 값이고요. 출력은 왼쪽 바퀴의 속도, 오른쪽 바퀴의 속도 두 가지였죠. 자, 그래서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이렇게 쭉 트랙을 따라 돌면서 직선 원 두 개 이렇게 따라 돌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럼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어떤 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찾은 규칙이라는 건 요 수식 두 개죠. 규칙을 찾은 다음에 그 규칙을 적용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입출력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입된 데이터로부터 입출력의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고 규칙을 찾은 규칙을 적용한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기 부분을 이렇게 대체를 하면 되는데, 요 두 개의 블록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수행한 거는 왼쪽 바닥 센서를 사용해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블록 하나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요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요 위에 있는 게 왼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앞에서 만들었던 요거고요. 요거고, 이렇게 되겠죠. 요 두 번째 있는 요건 뭐냐면, 보시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 요거 반대로 바꿨죠? 반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왼쪽 바닥 센서를 오른쪽 바닥 센서로 다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이렇게 직접 구현을 한 거죠. 이렇게 요거만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었죠. 요 블록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요것도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수집하고 규칙 찾고 다 했기 때문에 요 숫자 값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이제 시작하면 이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코드를 저장한 코드를 이제 불러오면 열면 요 블록들은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요 숫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아까 여기서 여기 보면 모델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실험실에서 운전 배우기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적용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록들이 나타날 텐데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이걸 저장하기를 눌러서 파일로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들이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장된 파일은 다음날 다시 프로그램 다시 실행을 한다. 프로그램 다시 실행을 해서 여기 파일 열기를 한 다음에 여기 코드를 불러온 다음에 그럼 여기 눌러보면 숫자들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하느냐? 여기 모델을 파일에서 불러오기가 있죠? 이걸 사용하면 또 파일을 선택하는 창이 열릴 거고 우리가 저장한 것을 불러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하면 실행할 때 첫 번째 요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요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분류하는 모델 그것도 파일로 저장해놨죠. 그걸 또 불러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미션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요 블록,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요 블록을 이용해서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구현한 게 있었죠. 본선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블록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구현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구현한 게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것보다는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올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걸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